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주간 증시 체크 2월 2주차 방송입니다.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업데이트 해드리는 내용인데요. 약 15분 정도 출퇴근길에 보시고 이번 한 주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이번 주 주요 키워드는요. 트럼프, 환율, 중국 외환 보유고 대선 테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코스피 차트 한번 보시죠. 차트는 보시다시피 횡보입니다. 1월 3주차, 1월 4주차, 2월 1주차. 예, 하락했죠? 예. 일단 그 이유를 보시면 외국인 매도세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코스피가 3주간 횡보 중입니다. 일단 수급표 한번 보시죠. 자, 지난 한 주의 수급표,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았네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갈 수가 없죠. 시장에서 지금 사는 사람은 왜 계속 외국인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기관은 돈이 없고, 기관이 왜 돈이 없는지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는데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변화가 있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도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했죠. 근데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철강, 은행, 건설 등으로 매수세가 확산됐다. 요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확산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철강은 뭐 사요? 포스코. 은행은 국민은행. 건설은 현대건설. 그죠?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조정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환율, 또 중국 외환 보유고가 화요일에 발표되는데 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주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3주째 연속으로 코스피 연봉 차트 보여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시작되는 내가 2007년입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차트 보시면 고점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지만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럼 차트에서 이걸 추세 분석할 때 뭐라 그랬죠? 수렴형이라고 그럽니다. 자,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은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 거의 끝자락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올해 코스피가 흔히 말하는 박스피, 얼마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으면 박스피라 그러겠습니까? 그 박스피를 드디어 벗어날 시기가 됐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올해 특별히 대외적인 악재만 없으면. 그리고 대선도 조기에 시작되기 때문에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면 경제를 살리려고 하겠죠. 물론 뭐 구조조정이나 뭐 이제 칼을 댈 곳이 있으면 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연봉 차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지난주 코스닥 한번 보시죠. 캔들 보시면 이게 3주짜리인데 뭐 계속 빠졌죠. 뭐 제가 코스닥은 계속 사면 안 된다.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외국인 매도세가 다소 감소했습니다만 기관이 여전히 지속적인 매도 중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코스피의 주인은 외국인, 코스닥의 주인은 기관. 각 주인들이 각 시장을 사지 않으면 시장은 못 간다. 근데 기관은 돈이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따라서 코스닥의 주인인 기관이 돈이 없으니 당연히 중소형주가 갈 수 없는 장세죠. 근데 좀만 기다리세요. 자, 수급표 뭐 기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냥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수급표에 잠깐 보시면 외국인도 판다. 그럼 막 지수가 푹푹 빠지는 거예요. 예. 자, 외국인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팔고 기관은 IT 종목 판다. 그래서 지금 IT 종목 차익 실현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제가 결국 계속 말씀드리는 거 한 달째 기관 매수자가 들어올 때까지는 코스닥 매매는 기다려야 한다. 그럼 기관 매수자가 들어오는 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주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자, 트럼프 리스크의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환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반도체, IT, 화학업종, 저희 기존에 이끌었던 업종들의 경고등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환율이 1150원 밑으로 떨어진 환율로 인해서 반도체, IT, 화학업종 등 수출주의 경고등이 켜졌다. 이게 뭔 얘기냐?
트럼프가 지난주에 한마디 했어요. 달러가 너무 세서 미국 기업이 죽고 있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 독일이 환율을 일으키기 위해서 조작을 했다. 이렇게 막 립서비스를 하니까 시장에서 환율이 급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5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대기업,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대부분 이제 뭐 수출 의존도가 높죠. 뭐 롯데 뭐 이런 거 빼고, 아 물론 롯데 또 화학 이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국내 대기업이 올해 환율 전망을 1250원 정도로 했대요. 근데 벌써 1150원이에요. 그럼 100원이 빠졌죠. 그러면 수치상으로 한 7,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일반 회사의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10%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더구나 이게 이제 일시적이면 상관이 없는데 트럼프가 계속 저렇게 떠들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굉장히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증시의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환율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1달러에 1,500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환율이 떨어져서 1달러에 1,000원이 됐어요. 내가 수출을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수입이 1,500원에서 1,000원으로 준 거라고요. 1달러 표기는 똑같지만 외국 애들은 똑같은 가격에 사지만 나는 달러를 팔고 달러를 다시 원화로 환전해서 일단 우리는 매출을 잡잖아요. 우리 공시나 뭐 재무회계가 다 원화로 표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갑자기 줄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때는 좋은 거죠. 환율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방송을 잡아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을 하시려면 굉장히 다양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을 벌 수 있어요. 단지 종목 몇 종만 찝어서 수익이 단번에 날 수는 있지만 체계적인 게 있어야 지속적인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얘기가 했는데 환율이 1050원이 국내 수출주가 견딜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이다. 그러니까 환율이 1050원 밑으로 계속 가면 가까이 갈수록 증시나 종목은 꼬꾸라진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월 FOMC 기준금리가 동결키로 결정했다. 저희 예상했던 맞아. 0.5에서 0.75까지 유지키로 만장일치로 됐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3월 14일에 개최가 되는데 이제 이번 FOMC 특이점이 올해 3번 인상한다 그랬잖아요. 앨런이 작년에. 근데 추가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어떤 문구도 힌트를 주지 않았어요. 그게 희한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얘기. 그 주식형 펀드에서 그 이제 펀드 환매가 일어났는데 올해 1월에 1.3조가 유출이 됐대요. 근데 그게 5년 내 최대랍니다. 계속 아까 제가 박스피 얘기했죠. 왜 그게 박스피인 줄 아세요? 계속 환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형 환매가. 근데 최근 5년간 올해 1월에 최대래요. 근데 많이 안 빠졌어요. 아, 뭔가 아까 제가 저점이 계속 높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형 펀드 환매가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를 유발하는 원인이다. 그러니까 기관이 돈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기관의 매도세가 코스닥이 돌아올 때가 중소형주 매수 타이밍이라고 봤는데 그게 언제냐고 힌트가 될 수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식형 펀드 증가 시점이야말로 중소형주 매수 시점으로 예측 가능하다. 또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펀드에 돈이 계속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대세 상승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기관이 주식을 사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제 네 번째죠. 지난주에 17년 1월 수출입 동향을 한국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8개월 만에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를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기계업종이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우리 늘 아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계만 좀 그렇죠. 반도체도 지난주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년에 12월에 3D 낸드 플래시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탑재 용량 증가하고 이제 메모리, SSD 뭐 이런 거 되고 있다. 석유 제품 수출 단가 상승. 이것도 제가 석유화학 업종, 핫한 업종의 재고 평가액 늘어난다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석유화학도 같이 말씀드렸고, 디스플레이, OLED 말씀드렸죠. 이제 중요한 건 LCD 패널까지. 원래는 트렌드는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LCD 패널도 그냥 13년 1월 이후 최대래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잠깐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기계, 중동 유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세안. 그래서 SOC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건설 기계 수출이 상승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거든요. 해당 종목들을. 근데 그렇게 크게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관심권. 항상 시세라는 건 일찍 반영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늦게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관심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볼게요. 철강, 포스코 계속 말씀드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종목 얘기를 한번 가보죠. 이제 작년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주에. 반기문이 갑자기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반기문 테마가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급부로 단기적으로 황교안 테마가 급등을 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의 2위까지 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황교안 테마 말씀드렸죠. 지난주 방송에. 먹을 거 없다. 문재인 반기문 테마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때가 덜 탄 황교안 테마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겔 뭐뭐뭐, 궁 뭐뭐뭐 말씀드렸죠. 근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러고 겔 뭐뭐뭐가 갤럭시 ISM이고 궁 뭐뭐뭐가 국일 신동이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이 황교안 테마는 갖고 계신 분은 한번 갖고 계셔도 되는데 이 지금 시점에 황교안 테마는 2박 3일, 3박 4일짜리예요.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은 월화에 잘해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은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황교안은 국무총리입니다. 이 사람이 국무총리를 갑자기 또 누구한테 넘기고 나온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희정 테마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고엔 없지만. 자,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대선 테마주에 대한 단일가 매매 적용을 검토 중이다. 아쉽긴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매매하기 더 편할 수 있어요. 30분마다 이렇게 단일가로 하면. 자, 이것도 제가 금주의 증시 점검이라고 이제 오늘 방송 이름 바뀌기 전에 했던 방송인데 1월 29일자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동빈 롯데제가 지분 매입으로 지주사 전환 쟁거름한다. 자, 지난주에 신동빈이 회장이 롯데제가 보통주를 4만주 매수했대요. 제가 롯데가 지주사 전환하니까 관심 가져야 된다 말씀드렸죠. 금주의 증시점검 1월 3주차 방송에서 1월 21일에 있던 방송에서 방송 드렸어요. 그래서 그중에 롯데제가 별 막 찍어서 말씀드렸죠. 음식료 계열 회사에 대한 중간 지주회사로 역할 예측이 가능하다. 올해 가장 중요한 테마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주사 테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2017년 유망 테마 지주회사에서 1월 18일 방송했습니다. 지주사 테마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테마 보셔야 됩니다. 2월 말까지 보셔야 돼요. 이것만 별도 방송 제가 또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2월 4일부터 2층 건물도 내진 설계 의무화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 날짜 보시면. 그래서 원래 이런 정책 테마가 나오면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근데 시세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가 약간 일찍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형엠텍, KT서브마일, 유니슨, DRB동이, 포메탈 관심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증시 전략입니다. 2월 2주차죠. 자, 일단
화요일에 중국 그 외환 보유고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환율의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환율이 더 떨어지면 중시의 충격에 가요. 그래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려면 쉬셔도 되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은 환율 하락 수혜주인 음식료주에 관심이 필요하다. 음식료주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한번 할게요. 방송할 게 너무 많네요. VR도 해야 되고, 음식료도 해야 되고, 뭐 투자 기법도 해야 되고. 어쨌든 그 금주 2월 7일 화요일에 중국 외환 보유고 하락 시 중국 관련주 악재로 접근이 금지다. 중국 외환 보유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3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안 좋다. 그리고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이 더 돈을 나가는 걸 막을 거니까 중국 애들이 외국 나가서 돈 쓰는 것도 막는다 그랬죠. 제가 축구 선수 사오는 것도 막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뭐 면세점, 화장품, 여행 뭐 이런 거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간 충격이 될 수 있다. 단 현금을 갖고 계신 분은 단기 충격이 됐을 때 사면 이제 뭐 IT나 뭐 이제 많이 빠졌던 거 그런 거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항상 그것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환율로 인해서 반도체, IT, 화약 등 주요 수출주, 기존 주주들에 대한 노이즈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식음료, 유통주에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식음료주는요, 일반적인 기간에는 가격을 못 올려요. 물가 상승 뭐 이래갖고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정권 교체기, 레임덕이 앞둔 시점에서 주로 가격을 올려요. 그리고 이렇게 올릴 때 주가가 갑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농심의 가격 인상을 했는데 라면 가격 인상했잖아요. 그래서 20%가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대기하고 있는 2위 업체들이 있습니다. 삼양식품, 오뚜기, 동원 F&B 등이 있거든요. 이런 거 관심 있게 한번 보시죠.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형주에서는 CJ 제일제당, 중소형주에서는 삼양식품, 동원 F&B, 사조의양, 매일유업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올해 지금 증시 추작이 굉장히 타이밍만 잘 맞추면 수익이 잘 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꼭 수익을 내셔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방송입니다. 제가 항상 방송을 월요일과 목요일에 방송을 올리는데요. 월요일에는 증시 체크, 이제 목요일에는 각종 뭐 테마나 업종이나 이런 거. 자, 이번 주는 승률을 높이는 주식 투자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내용이 많아서 원래 15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내용이 좀 길어졌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잘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원샷이었습니다.